대표님처럼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지금 뭘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플래너는 받으셨죠? 네네. 예, 받으셨을 때, 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되게 복잡하네. 막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드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거는 아쉬웠어요? 그 어려운 건 아, 없었는데, 그래요? 네. 예,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사실은 그 플래너가 저는 세상에 이제 되게, 어제 제가 시골 가가지고 이거를 못 가져가서 그냥 제가 메모만 어제도 던져 아, 그러신 했었거든요. 거구나. 어쩐지. 네. 그 메모지에다 글만 딱 올리셨길래, 이거 뭐지? 혹시 그냥 스마트 그래도 플래너인가? 찍으려고. 아, 잘하셨어요. 그런 노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플래너를 못 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녁에 한 3분만 시간 딱 내가지고 그냥 한 줄만 쓰고 날짜만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라도 올리세요. 그 한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가이드를 해요, 사실은. 네. 저도 막 그렇거든요. 야외에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딱 들어오면 아차, 플래너 하나도 안 썼네. 이럴 때가 저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라도 메모 한 줄 딱 남기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뭐 한 일, 한두 줄 정도? 그러면은, 그게 또 가치가 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어, 그, 음. 예. 자, 그럼 오늘, 며칠?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어, 좋아요. 그 차차 물어보시면 돼요. 오늘 시작하기 앞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플래너를 막상 써보니까 이거 뭐 소문이랑 좀 다르게 좀 어렵네?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쓸 게 많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쓰긴 쓰는데 더 잘 쓰는 법이 없을까? 이렇게 속으로 물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그러고요. 제가 챌린지 초반에 약속드렸듯이 90일 기간에 2주에 한 번 정도 이 특강을 하면은 1시간 이내로지만 특강을 하면은 한 5회는 최소한 할 것 같은데 5회 1시간 내지 30분만 해더라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해드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김차순 대표님은 아직 구공인 플래너를 한 번도 배워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더더군다나 배우시는 게 많을 거예요. 여기 김차순 대표님 말고 다른 분들은 플래너를 한 번씩은 특강이라도 배워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네. 다들 조금씩은 아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었으면은 질문을 좀 저한테 해주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너 뭐 어떻게 지금 어떻게 잘 쓰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궁금증 묻고 싶은 거 가려운 거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좀 해주시죠. 아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네. 험한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전부 다 왜 질문 안 하시지? 우리 이용현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없으세요? 아,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좋아요. 그 플래너를 따로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아, 플래너 구매를 안 하셨나요, 혹시? 근데 구매를 따로 안 한 것 같아요. 아, 아, 이게 네. 플래너를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신청서에 써 있었을 건데, 음, 플래너를 3만 원에 구매하시면은 보너스로 12개월 캘린더까지 보내드리는 그런 걸 아마 보셨었을 거예요. 못 봤어요. 거기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10만 원만 내는 거는 어차피 네. 우리가 100% 완료하면은 다 돌려받는 보증금이니까 음, 그건 그냥 보증금이고 참가비가 원래 3만 원 있었는데 이번 세션에는 없앴어요. 오케이, 그래 출석 100% 하는 사람은 다 가져가시오. 원래는 참가비가 6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있는 건데 제가 점차로 없애버렸어요. 그냥 더 많이 쓰시라고. 대신에 플래너는 사셔야 되니까 그것도 조금 할인해 드린 거였어요. 3만 원 내시면은 그거 신청 안 하셨구나. 그러면요 우리 대표님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내일 모레 도착하도록 해드릴 수 있어요.
좀 제가, 어, 지금 아직 예전 그 플래너가 아직 조금 있었어. 아, 예전 플래너? 네네네. 아, 약간 구버전인가요? 네, 9버전 가지고 있었어. 그거 음, 쓰고 나면 제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어차피 계속 쓸 거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어디 쓰고 계신데, 그건 어디서 사셨어요? 그렇게 물을래다 말았네요. 좀 아까 음, 쓰고 계시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예전 버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전 버전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 1년으로 뭉쳐서 계획하는 게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좀 심플한데, 예전 건 다 합쳐서 있어가지고. 네. 한 달 정도 쓰면 다 쓸 것 같아요. 아, 네. 요거를 대표님이 그 타이밍을 잘 끊으셔야 돼요. 보통 뭐 1, 네,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분기별로. 네. 1분기, 2분기, 3분기. 오케이. 네. 자, 비전보드? 유재영 대표님이 몰래, 몰래 들으신다 그랬는데, 비전보드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네. 어떤 비전보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프레임에 제일 앞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오케이. 자, 그 질문은 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거나 그 질문사항. 우리 김차순 대표님은 배우지도 않으셨는데, 그럼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은데. 아, 저요? 네, 사실은 야, 여기 플래너 쓰기 전에 그냥 개별적으로 제가 조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전 개인적으로 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플래너를 받아보고 네.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케이. 궁금한 것은 꿈을 위한 하루 디자인인데 네, 네. 나의 꿈 여기 보면 10, 50, 100번 쓰기 네.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 제가 써놓은 나의 사명을 계속 썼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는 계기로 삼으시죠. 자, 나의 꿈하고 10, 50, 100번 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자기 개발러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그 중에 하나가 꿈, 그쵸. 드림. 김승호 회장께서 다시 한번 주장하셨던 꿈 100번 쓰기예요. 꿈 100번 쓰기. 아, 네. 그러면 매일매일 자기가 하고 있던 꿈을 그냥 100번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쵸. 예를 아, 그러면 들면은 어, 사명문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사명문을 그냥 아, 쓰는 건 줄 알고. 요렇게 구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사명이라 함은 우리 인생의 사명, 굉장히 큰 미션을 얘기해요. 미션. 네. 종교인이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뭘 하는 거 어마어마한 꿈 이걸 미션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00번 쓰기 할 때 꿈은 뭐냐면은 단기 목표를 얘기해요, 주로. 만약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나 전도 100명 할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미션이랑은 좀 틀리겠죠. 네네. 그리고 만약 불교 신자시라면은 열반에 들고 해탈하는 게 자기의 미션이겠지만 당장은 뭐예요? 그래, 지금 열심히 100일 공양해가지고, 어? 우리 아들 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게 꿈일 수도 있잖아요, 당장은. 그런 거. 그리고 돈을 좀, 나도 치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1억 하고 싶은데, 10억 벌면 1억 할 수 있을 텐데, 10억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꿈으로, 작은 꿈으로. 그런 꿈입니다. 그리고, 네. 네, 그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오늘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이제 저도 하이노트를 쓰고 있었거든요. 하이노트가 뭐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라는 자기 스스로 질문을 이게 여기랑 똑같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쓰고 저는 이제 왜라는 단어를 쓰고 했는데 네. 그 옆에 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쓰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답변 없이 그냥 질문만 계속 써서 오케이. 내려갔거든요. 제가 네. 답변을 바로바로 드릴게요. 그 첫 번째 아까 나의 꿈에서 10번
50번, 100번 그 쓰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마 마무리를 먼저 하면요. 어, 매일매일 그 작은 꿈을 100번씩 스스로 암시해가면서 쓰면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다. 그런 건데 매일 100번 쓰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100번 쓰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10번만 써요. 10번 암시해가면서. 자,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10번 쓰는 사람, 50번 쓰는 사람, 100번 쓰는 사람, 초이스 하세요. 라고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플래너에다가. 그거까지는 아셨죠? 네네. 그리고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자, 하이노트가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스스로 질문을 써라 라는 게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느껴보니까 네, 질문은 참 좋은데 항상 질문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 백날 나열해봤자 그 솔루션을 내가 생각해내지 않으면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떠오르는 질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뭘 하면 좋겠어요? 하루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좀 성취했으면 좋겠잖아요. 하루에 하나, 가장 큰 목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님이 누구를 만나서 그분과 대표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가장 큰 일이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김철수 대표님 질문은 그걸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은 그 멘토님을 만나서 나의 미래의 모습을 좀 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을까 하는 그런 질문. 그런 거를 퓨욱 던진 다음에 아, 그래. 멘토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럼 좀 깨끗이 단장하고 가자. 그리고 그래. 멘토님 기분 좋아할 조만한 식당도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미리 좀 알아보자. 게다가 그분한테 물어볼 질문 리스트 좀 써가지고 가자. 그리고 시간 너무 질질 끌면 안 되니까 멘토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도 1시간 반 안에는 끝내도록 하자. 이런 거를 본인이 답을 쫙쫙쫙쫙 써보는 거예요, 미리.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 칸을 보시면은 10가지를 쓸 수도 있고 옆에 또 칸이 있기 때문에 20가지 정도를 답을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스스로 한번 질문하시고 답변을 해 본 다음에 그분을 만나면은 분명히 그 미팅이 상당히 성공적이실 거예요. 왜? 준비가 이미 끝난 거고요. 머릿속으로 이미 리허설을 한 판 한 겁니다. 리허설. 리허설 하고 안 하고는 진짜 크죠. 차이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 김채선 대표님께서 누구한테 이렇게 멘토링을 하는 입장이시다. 그러면은 멘티를 만나기 전에 역시 오늘의 질문을 한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오늘 그분에게 좋은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하는 거지. 그래, 공손하게 대하자. 좋은 질문을 최소한 3가지 준비해가자. 그분한테 호칭을 굉장히 높여주자. 그리고 실행을 잘 하도록 투두리스트를 도출해주자. 게다가 피드백 점검을 하도록 약속하자. 이런 식으로 대표님이 또 쭉 질문과 답변을 해놓고 그 멘티를 만난다면은 아마 그 멘티가 깜짝 놀랄 만큼 멘토링을 잘 하게 되실 거예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너무 음, 정반대로 예, 그쵸? 제가 예. 쓰는 거랑 너무 조금 달라서 너무 좋은 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건 식상한 질문인데 여러분 많은데 제 개별로 드려 사실 제가 모자이크 하는 거 잘 몰라가지고요. 아, 모자이크? 그것도 굉장히 쉬워요. 자, 지금 질문하신 거가 여기 다 들으시는 다른 대표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속으로 은근히 가지고 계셨는데 대표님 덕분에 제가 그 답변을 하고 다른 분들은 같이 설명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다면 한번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불안해하고 계세요. 김철선 대표님 내가 독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계세요. 예,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
내가 또 독점하면 안 돼 이런 심정이 좀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염치 없으면 안 되잖아, 막 그쵸? 예, 그런 심정을 제가 잘 알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 지금 질문이 음, 제가 모자이크 처리. 그러면 모자이크 처리는요. 거기 톡방에다가 슬쩍슬쩍 네, 올려놓긴 했었는데, 네 봤어요. 예, 그, 그 앱이 약간 사용법이 좀 있어요. 네, 사용을 지금 예, 까르고 사용을 못한 거예요. 저도 조금 헷갈렸는데, 음, 우리 톡방에 계신 몇몇 분께서 사실 저도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분이 쓰는 법을 컷별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를 좀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스냅샷을 순서적으로 딱딱딱딱 올려주실 거예요. 곧. 그거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시면 돼요. 네, 좀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좀 헷갈리는 건 뭐가 헷갈리냐면요. 그걸 쓰다 보면은 자꾸 광고가 떠. 광고가 뜨면은 또 우리는 또 순박해가지고 광고를 눌러. 광고를 누르면 한참 이상한 데가 있어. 아이, 또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앱이 왜 이래, 막 이러거든요. 아이, 그 광고를 피해 다니는 방법, 요령이 있어. 아무리 백해도 안 나가, 광고가. 그럴 때 가운데 걸 눌러야 돼. 프로그램 완전 나와버려야 돼.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광고가 또 없어져 있어. 요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무리 백해도 광고가 안 나가. 요즘 아주 광고들이 우리를, 순박한 사람들을 완전히 물먹이는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못 나가게 해놨어요, 광고들이. 그래서 그거를 잘 피하시는 거는 뭐 비단 요 앱뿐만 아니라 어떤 지금 앱을 쓰실 때도 똑같이 노련해 주셔야 될 부분이죠. 음, 예. 그러면 이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네.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아까 지금 하신 그러면 위에 그 날짜 부분만 이렇게 찍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날짜 부분만 똑 찍으면은 너무 음. 재미가 없어. 맨날 예, 날짜만 나와. 그럴 것 그래서, 같아가지고요. 대충 윤곽을 찍고서 뭐 개인정보스러운 거는 좀 이렇게 흐릿하게 해서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 앱이 이렇게 생겼어요. 앱에서 그 대표님이 오늘 플래너를 풍 찍잖아요. 앱에서 그걸 떠오면은 처음에는 깨끗하게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가리고 싶은 애 막 이렇게 막 흐리게 그 다음에 저장하면은 그 흐리게 한 게 저장이 되고요. 어쩔 때는 그래 퉁 전체 다 흐리게 그냥 우선 팡 다 흐리게 한 다음에 날짜만 이렇게 지워가지고 다시 그것만 또렷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올릴 수도 있어요.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요령껏 요걸 하시든 요걸 하시면 좋은데 윤곽이 좀 있는 게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냥 어쩔 때는요. 사실은 저희 초기 때는 이거 안 하고 다 올렸어요, 다들. 나 자기 무슨 스케줄까지 막 대충 보이게. 그런데 그게 약점 잡는 사람도 사실은 없었고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서로 간에 오히려 이게 서로를 아는데 좀 도움이 된 적도 있어요. 초반에. 초창기. 그리고 제가 조언도 역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리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오픈하신 분도 계세요. 그럼 서로 간에 잘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오픈할 만한 거 오픈하고 아닌 걸 이렇게 좀 찜찜한 걸 이렇게 흐릿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네, 안 쓰고 쓴 것처럼 처음엔 좀 그렇지. 예, 사실은 이런 날 있다니까요. 여기 채팅창에 우리 이용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날은요, 제가 두 줄밖에 안 쓸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그럼 좀 창피하잖아, 그걸 다 올리기. 그래가지고 요 위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럼, 근데 그런 일이 어쩌다 하루면 괜찮은데, 이틀, 삼일 반복되면은 이거 정말 좀 거시기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 좀 어지간히 좀 그래도 채워놓고 좀 넓게 찍어가지고 흐릿하게 하고 올리는 거, 그쪽을 좀 권장합니다. 오케이.
아, A4지를 덮고 찍는다고요? 아유, 허해지잖아요. 그 재미없어요, 그거. 옛날에는요, 거기에다가 사실 흐릿한 거 없을 때 어떻게 썼냐면요. 볼펜을 네개를 올려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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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그 다음에 찍어. 그러면요. 볼펜을 네개쯤 올려놓으면요. 이 사이사이에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려놔. 또 마우스를 한가운데 올려놓고 볼펜을 몇 개 올려놔. 그러면은, 야, 이게 좀 프라이버시는 다 가리고. 그러니까 대표님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모기장 올려놓고 하셔도 되겠네. 모기장. 모르겠다. 그냥 던지는 말입니다. 네. 오케이. 방법은 많다. 자, 그러면 또, 음.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음, 어떤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아, 블러 처리한 거 이미 또 조경민 대표님이 그새 또 올리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아무거나 던져 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모습을 살짝 보니까, 아, 포인트를 조금 더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매일같이 뭐를 중점적으로 쓰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보니까, 푸드리스트가 어쨌든 중심입니다. 푸드리스트. 우리 왼쪽에 푸드리스트 쭉 돼 있잖아요. H가 뭔지 아세요? 김차순 대표는 H라고 쓴 게. 일일 계획 앤드 리뷰에 해야 H라고 될 거. 어, 그게 해야 될 거의 약자가 아니고요. H라고. 히스토리예요? 농담이고요. 헤빗의 약자예요. 헤빗. 아, 습관. 예, 습관. 위에 습관 세개. 습관 세개 써 있죠. 독서, 선행, 운동. 그래서 네네. 매일 하면 좋은 거를 세 가지를 미리 집어넣어 놨어요. 맨 윗칸에. 네, 저도 그, 이거 세 가지를 그냥 하고 있어서, 대단하게 그걸 여기에다 딱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위에 세 네네. 칸이 아예 있으니까. 네네. 습관은 크게 절대 잡으시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도 한 1분 정도면 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시면 좋아요. 1분 정도면 할 수 있게. 운동 너무하면 이거 칼로리 소모되니까 칼로리 소모 안 되게 한 1분 이내로. 네. 밥 먹고 너무 칼로리 소모되면 아깝잖아요. 아니, 저만의 생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밑에 T라고 돼 있는 게 그게 투두 리스트거든요, 대표님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 밑줄이 또 있어요. T 오른쪽에 언더바 밑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쓰셔도 되고요. 투두 리스트 중에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A 하나 붙이세요. A, B, C의 A. 그러면은 요 투두 리스트는 내가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그런 중요한 거. 그거 하나 정도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걸 미리 써놓으신 다음에 실행하신 다음에는요. 줄을 쫙 거버리세요. 그냥 실행했다고 쫙. 자, 투두리스트 표시 체크. 체크하고 오른쪽에 A 하면은 이거는 꼭 해야 될 거. 체크가 무슨 의미냐면 체크가 할 일이라는 의미예요. 체크가. 아셨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하시다 보면은 투두리스트는 아닌데 오늘 일어났던 일과 꼭 일기로 한 줄 남기고 싶은 사건들이 좀 있어요. 자, 우리 김계정 대표님이 오늘 갑자기 누구 만났어. 누구 만났어. 오늘 그 낮에 우연히 그 사람과 어떻게 대화로 무슨 대화 나눴어. 근데 그걸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죠. 그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팍 치신 다음에 오른쪽에다 써놓으세요. 어떤 언니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다. 다음 주에 한번 점심 먹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딱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일기죠. 자, 투두리스트 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기 몇 줄 정도 쓰는 거는 괜찮아요. 아셨죠? 음. 점으로 있는 건 일기이기 때문에 쫙쫙 거놓을 필요 없어요.
완성했을 때 쫙쫙 거는 건 뭐예요? 투두리스트. 투두리스트는 V자로 된 거죠. V자로 된 게 투두리스트인데 완성했을 때 V자 뚜껑을 딱 씌우고 내용은 쫙 거버리면 돼요. 그렇게 그거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를 섞어가면서 쓰시면은 왼쪽에 있는 투두리스트 칸이 이렇게 큰 것 같지만 금방 꽉 차버려요. 금방. 그런 걸 느끼실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간표가 있잖아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시간표가 쫙 있는데 걷다가는 내가 시간별로 뭐 스케줄이 있으시면 미리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위아래 화살표 해가지고 뭐 적어 놓으시면 돼요. 참고사항으로. 그리고 거기에도 중요한 일 있으면은요, 그냥 파란색으로만 하지 마시고 빨간색으로 까먹지 않게 확실하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음, 요게 매일매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사실은 플래너를 쓰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죠. 플래너를 여러분이 뭐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신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위한 수단으로 플래너를 쓰는 것뿐이죠. 저도 그래요. 플래너는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이거를 아끼고 모셔두는 게 아니죠. 이건 신주단지가 아니고 그냥 수단이야. 이걸 활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의 목적인 꿈을 달성을 하기 위하고 단기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정말 꿈이다 라고 하면은 뭘 하면 제일 좋냐, 그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짧게 이렇게. 음, 그게 뭔가 했더니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게을러 가지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표를 써놓고 매일 쳐다보는 거예요. 매일 쳐다보는 거. 안 까먹게 매일 쳐다보고,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쳐다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걸 할 수 있지를 매일같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까지 발견된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가장 강력한 방법. 얼마 전에 제가 그 요즘에 돈 잘 벌는 그 박센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최면 해가지고 돈 되게 많이 벌고 있는데 강의해가지고 그 친구 강의를 슬쩍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있더만 걔도 그 친구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목표를 써놓고 매일 보면서 상상하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다 공통적이다. 완전히 공통적이다. 제가 그 강의를 5년 전에 이 플래너 때문에 시작했을 때도 그때도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였냐? 네, 꿈을 달성하는 방법. 꿈을 기억하는 거. 연초의 꿈을 달성하려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일같이 기억하는 거. 이것입니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나름대로 한쪽 분야에서 획을 걷다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쵸? 물론 그거는 우리만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자기 개발의 진짜 원조 아저씨 나폴레옹 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 힐 아저씨도. 예, 뭐라 그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예. 근데 그 제목 아시죠? Think and Grow Rich예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은 굉장히 의역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돈 하면은 이거 아주 그냥 추악하고 사악한 사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20년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맨날 돈 버는 강의 하면 누가 이렇게 말을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강의입니다. 들으러 오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저런 추악한 놈 이랬거든요. 이 돈독 옳는 녀석 진짜 한심한 놈들 이랬거든요. 그래놓고 뒤에서는 다 부동산 투기했지만 사람들이 이중인격으로. 근데 이중인격으로 투기한 사람들은 돈 벌고 돈 안 밝힌 사람은 다 망했죠. 부동산 안 산 사람은 다 망했죠, 지금. 부동산 조금이라도 사는 사람들 다 돈을 벌고. 그런데 원래 그래서 그 제목을 꽤 의역한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으로. 근데 실제 제목은 뭐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예요. 노골적이죠? 어.
원래 그 자기개발 원전은 부자 되는 책이란 얘기예요. 원래가. 아시겠죠? 그런 핵심을 좀 읽을 줄 점점 이제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이중인격이잖아요. 응? 내로남불이라고 완전히 이중인격인데 사실은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어요. 지배자 계층과 어, 일반인 계층이 딱 나눠져 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한다 1번. 아니다. 다 평등하지 않느냐 2번. 한번 눌러주세요. 어, 지도 예, 그게요. 굉장히 명확해요. 미국에는. 그리고 걔들이요. 완전히 영구세습하고 있어요. 걔들은. 미국은. 그냥 우리나라는 미국에 가끔 비디오 영상 보면은 되게 웃기는 거 있죠. 그 미국의 제일 아름다운 도시가 어디죠? 샌프란시스코. 그런데 엄청나게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런 데는 시내 한복판은 다 거지 속을이에요. 거지 속을 노숙자, 마약쟁이들 시내 한복판은 다 그래. 사람이 많은 곳은. 맞죠? 자, LA에 가면요. 공원 공원에 갈 수가 없어. 노숙자들 너무 많아. 가면은 그러니까 가면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왜 정신없이 그렇게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저는 미국에 10년 이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그런 이유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아니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거지가 있긴 하다. 그러진 않아요. 뭐 동네 전체가 거지 이런 속을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김차순 대표님 추측 가능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이념에는 홍익인간이 있잖아요. 아, 가지, 오케이. 벼슬지. 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살짝 틀려요. 우리나라는요, 무슨 이념이 더 있냐면요. 우리나라에는, 예? 옛날에 그 김홍도나 신윤복의 민화에 보면요. 훈장이 애들 회초리 치는 게 있어요. 그 애들 울고 이런 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천자문 정도 안 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한 나라예요. 개화가 되면서. 음,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요. 구구단을 안 외우면은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초등학교 학교 못 다녔어요. 2, 3학년 때부터 구구단도 못 외우면 초등학교 2, 3학년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냥. 선생들이 맨날 줘 패고 난리가 아니야. 학교 다닐 수가 없어, 진짜 구구단 못 외우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학력 수준이 낮아도 돈을 못 쓰는 사람은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못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곱하기 못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구구단을 하니까.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미국은요? 구구단 못하는 놈이 3분의 1이야. 자, 그렇다면은 거기서 길바닥에서 헤매고 하는 사람들이 앵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다가 없죠. 써먹죠? 없죠. 예. 국가적으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같으면 뭐에다 써요? 그런 사람들? 노가다 시켰죠, 옛날에는. 공사판에서 흙 날르는 거 시켰죠. 흙 날르는 거, 땅 파는 거. 근데 요즘은 흙 날르고 땅 파는 거 필요합니까? 포크레인 하나가 그런 사람들 100명보다 더 잘 파는데 아예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육 때문에. 그 교육이 왜 그래요? 학생 인권. 학생 못 때리겠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학생한테 윽박 지를 수 없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학생 윽박 못 지르죠? 시험 안 보죠? 구구단 외로 애들 안 때리죠? 옛날에 막 회초리 때리고 난리였는데 요즘 구구단 외에도 회초리 안 때려요. 근데 물론 자기 새끼 뒤처지지 않게 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 데는 부모가 가르치지, 과외로라도. 근데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가정 환경이. 그런 애들은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맨날 애들 물어보면 다 유튜버 하겠다고, 아이돌 하겠다고, 설치는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이잖아요. 아이들 중에. 걔들 다 뭐 하겠어요. 중학교 때부터 공부 안 하고 춤만 추거든요. 우리나라 조그만한 애들이. 몰려다니면 춤만 춰요. 춤 연습만 해요. 그럼 걔들 물어보면요. 상식이 하나도 없어.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모델, 뭐 유명인 애 있었잖아요. 가장 잘 나가는 모델인데, 안중근 사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김똑강이라 그랬대. 이토 히로부미라 그러고. 안중근 사진 보고. 근데 걔들이 왜 그랬을까? 책을 본 적이 없거든. 춤만 췄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안 하고. 말도 웃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그렇게 되고 있어. 학생 인권 해가면서. 맞죠? 예. 되게 위험한 상태예요. 되게 위험한 상태. 애들이 판단력이 없을 때 자유를 줘버리면요. 완전 망가져 버리거든요. 애들 판단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중학교 초반까지 판단력이 어디 있어요, 걔들. 초등학생이 판단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걔들한테 자유를 미리 줘버려. 그럼 애들은 뭐예요? 기운이 박살 나는 거죠, 그냥.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판단력이 없는데 손에 칼을 쥐어주는 거 똑같고요. 판단력이 없는데 물가에 뛰어놀고 있어요, 애들이. 빠지면 죽는데. 그 짓을 하는 걸 놔둬. 걔들 인권이다, 그러면. 그게 맞나요? 아니죠. 되게 위험한 일이죠.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옛날에 우리 김영애 대표님이, 맞아, 진짜 양반이야. 우리나라 양반은 사실은 3%도 안 됐다 그러잖아요. 100명이면 그냥 양반은 3%도 안 됐어. 사실은 1%도 안 됐어요. 양반은 원래는. 나중에는 양반이 막 늘어났지만 조선시대 몇 프로도 안 됐는데 걔들이 양반끼리만 양반 해먹어야지 되잖아요. 벼슬도 양반끼리만 양반 해먹고 싶잖아. 귀족으로. 그래서 밑에 애들한테 뭘 못하겠어요? 뭐, 책을 책을 못 보겠죠. 머슴이 책을 보면은 잡아 죽였잖아요. 예, 머슴이 책을 보면은 너는 농사를 뭐 그러다 뭐 그거는 해야 돼.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안 가르치는 것 같아. 계속 그걸 해먹으려고. 그런 게 좀 있고요. 대학교도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대 아버지가 서울대 졸업생이요? 그럼 자식이 야 니네 아버지 서울대 졸업생이니까 자식이니까 너한테도 특혜를 줘 그러면은 김차순 대표님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하죠. 뭐, 날, 그렇게 날, 하고 난리치죠. 말도 안 되니까. 야, 씨, 니네 엄마가 연대 나왔다고. 그래? 너 엄마 아빠 연대 동문이야? 그럼 너도 합격! 이렇게 하면은 웃긴 거죠. 그래서 너 돈 많냐? 그래. 그래. 집안에 몇백억 있는데. 그래? 합격!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민중들이. 저런 죽일 놈, 저 새끼, 나쁜 새끼 저거 때려 죽여라고 데모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왜? 밑에까지 다 똑똑하니까. 근데 미국은요? 하버드 졸업생 자녀 우대해주고요. 그리고 돈 많으면 기부장학금 받고요. 돈 몇 억 기부하면은 입학시켜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많아요. 특히 사립대에서. 근데 밑에서 무식하니까 이걸 못해. 이렇게 할 능력이 아예 안 돼. 왜? 걔들 하버드 넣어봤자 못 따라오잖아요. 수업. 글자도 못 읽는데 뭘 따라오긴. 단어도 모르고. 우리가 국어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요. 우리 맞아가면서 배워서 그래요. 맨날 선생님이 중학교 때 단어 시험 봤잖아요. 맨날. 단어 이렇게 외우라고 못 외우면 완전 바보 만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단어를 그때 열심히 외워가지고요. 국어 단어 제가 잘 알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국어 공부하고 싶었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예. 지금 하다 보니 또 너무 샜네. 901 플래너 이야기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오늘 뭐를 한 가지 좀 더 드릴까요? 좀 제안 좀 해보세요. 전 질문을 딱 받고서 질문에 대한 답을 딱 드리려고 오늘 봤어요. 사실은 저는 901 플래너는 마스터 과정이라고 8시간짜리도 있고 강사 과정도 있고 이게 많아요. 그래서 콘텐츠가 엄청 많은데 이걸 또 지금 짧게 특강하는데 확 답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요 부분 좀 어려운데요. 그럼 그걸 제가 탁탁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사실은 저는 여기 참여한 너무 죄송 다른 분 저기 참여한 동기가 네. 단기 목표 제가 설정을 잘 못해요. 사실은 아, 어찌 단기 보면 목표? 네. 제가 큰 그림이 없이 좀 살았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단기 목표에 대한 그, 그 쪼개기를 좀 못해서 네. 사실은 여기를 참여하게 됐거든요. 네네. 아, 단기 목표? 그러면은 네, 단기 목표는 있으세요, 대표님? 네, 장기 목표는 네. 어, 뚜렷하진 않지만 네. 크게는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3년, 그래요. 5년, 네. 10년은 좀 나누고는 오, 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그 정도면. 단기 목표는요, 대표님. 어,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사실은 3개월 이상은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3개월은 고사하고, 3개월은 고사하고, 한 달은 쉬울까요? 뭐에 집중하기가?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죠.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뭉텅이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이게 내 삶을 이렇게 쪼개갖고 막 어, 성격상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제 그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참 좋은데, 목표 달성, 목표 달성하는 방법. 혹시 그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특강할 때마다 그거 맨날 하던 건데. 우리 김영희 대표님 강영희 대표님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 목표 달성 특강? 아니요, 모르겠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해가지고 제가 맨날 하는 건데요. 자, 오늘은 말로만 한번 풀게요. 지금 김차순 대표님께서 질문을 또 용기를 내서 잘 해주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 나도 잘 안 됐는데 잘 됐다. 그치? 그치? 강냉이 대표님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고마워하고 계세요. 질문해 주셔가지고 대신. 예. 자, 우리가요,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901 플래너를 가지고 제가 90일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잘못된 상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90일 동안 우리 대표님들이 매일같이 플래너를 쓰는데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요. 90일간 매일같이 쓰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을 90일 지속하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지 더 좋은지 아세요? 60일로 2달로 줄여가지고 했으면은 더 쉬웠을 거고요. 그리고 한 달로 한 달 4주 챌린지를 하는 게 더 깔끔했을 거예요. 게다가 돈도 잘 벌었을 거예요. 더. 근데 90일을 한 거예요. 자, 사실은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겁니다. 매번 여러 번 모으기 귀찮아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김차선 대표님께서 큰 목표가 있어요. 1년 목표는 세웠어. 1년 목표. 근데 그거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단기로 쪼개지? 이게 감이 안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쪼개기인데 어떻게 쪼개기냐? 그걸 하기 위해서 하셔야 할 일들, 해야 할 항목들을 머리를 쥐어 짜보는 거예요. 목표의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보실 수가 있을까요? 실은 제가 이제 블로그 올리기 하고 네, 음, 지금 지금 목, 3개월이 지났는데 못 하고 있는 게 네, 제가 책 읽기하고 네. 그거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읽고 쓰는 것을 지금 못 하고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아, 대표님, 시간을 이게 이제 나중 일이 돼 버리니까 지금 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목표가 뭐죠, 목표가? 이제 목표가 제가 이제 지금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목표는 협동조합이요? 사실은 이제 사업 쪽에 이제 그런 일단은 수입 창출에 있다 보니까 이 작은 것들이
제 기본적인 챌린지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네, 이제 그동안은 독서 클럽을 하고 독서 모임 위주로 제 생활이 좀 진행이 되다가 네, 이제 작년에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청소년 활동하고 이제 시니어 활동 쪽에 강사 쪽으로 투입을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 네, 이제 사람 만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애부적인 일로 이렇게 자꾸 소모가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아요. 지금 못하고 있는 거는 쓰고 읽기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아,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쓰고 읽기, 뭐, 쓰는 거, 독서하는 거, 책 읽기, 뭐, 블로그 쓰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대표님이 궁극적으로 달성하시려는 게 뭐였냐를 제가 계속 여쭤본 사실은 거였어요. 시험 보기요. 시험, 무슨 시험이요? 저 손해평가사요. 응? 사실은 손해평가사인데 아, 손해사정 평가, 예, 예. 평가사? 그 근데 이제 시험이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요, 대표님. 그, 목표와 하시려고 하는 일이 괴리가 좀 있어요, 달라서 괴리. 그래요. 예. 그러시면은 힘들어져요. 음. 아시겠죠? 여기서 제가 염려했던 일이 딱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꽃 캐물은 거예요. 분명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 캐물은 거예요. 자, 사람은요, 한 번에 하나밖에 집중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꼭 하루만이 아니라 한 시간만이 아니라 한 달도 비슷해요. 한 달도 비슷해요. 그래서 대표님의 목표를요, 세 달 뭐 이렇게 잡지 마시고, 손해사정사 시험이 언제예요? 6월 달인데 지금 포기해야 6월. 되나 그 생각. 예, 6월이. 6월 6월에 5월부터 준비하셔도 돼요. 벌써 준비해. 아우 안 돼요. 5월부터 준비해도 5월부터 준비해도 돼요. 네, 안 돼. 지금 하고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안 챌린지 되는데요. 쓰면서 어, 준비는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사정사 시험 5월부터 준비해도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 다만 그것만 집중을 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손해사정사 시험을 합격하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선은 각 잡듯이 샅샅이 어? 훑어내세요. 책을 몇 번 봐야 되는지, 문제집을 몇 번 풀어봐야 되는지, 기출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충분하게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한번 해보세요. 야, 양심적으로 보려면 손해사정사 아마 참고서가 한 1000페이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1000페이지 정도 되겠죠? 네. 1000페이지쯤 될 거예요. 다 수험서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 그거를 처음부터 낱낱이 글자 깨알같이 읽으려면은 시간 얼마나 걸려요? 1년 걸리죠, 1년. 깨알같이 이해하면서 읽으려면 1년 걸리죠. 1000페이지.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확 할 거 아니에요. 판단을 팍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손해사정 시험 몇 시간, 몇 문제 나와요? 몇 시간 동안? 1차, 2차 있어요? 네. 그럼 우선 1차 시험 봐야 되잖아요. 1차 네, 시험, 네. 1차 시험은 무조건 객관식일 테고, 한 네. 두세 시간 보나요? 네, 2시간 정도. 2시간, 2시간이면은 딱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워. 저는 공부 코칭도 좀 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꾸준히 해오지 않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와. 그렇죠. 꾸준히 단계 밟을 사람은 저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간은 얼마 없는데 시험 공부 해놓은 건 없고 그래도 합격은 하고 싶고 죽겠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전타니까 오는데 제가 가이드 드리는 게 있어요. 항상 뭐부터 한다? 합격의 요건부터 따진다요. 합격의 요건. 거꾸로 가는 게 거꾸로. 아, 합격하려면 뭐 해야 되냐? 그것부터 따져 보셨습니까, 대표님? 생각 안 하셨죠? 제 얼굴 표정에서 막 드러나고 있어. 지금 대표님이요. 지금 50만 원짜리 컨설팅을 지금 갑자기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거꾸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합격의 정의. 그게 뭐지? 아, 1차, 2차 시험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 1차가 중요하지. 2차 볼 필요 없어. 그냥 일단 봐요. 1차를 합격하면 그다음부터 2차까지는 몇 개월 기간이 있겠죠. 그때 준비하면 충분한 거예요. 어차피 2차는 생각할 필요 없어. 우선 1차를 합격해야지 그다음 걱정하든 말든이야. 1차를 합격하려면은 아 그래 2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어차피 손해사정사 내가 귀신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 짧은 시간에. 하지만 공부는 그동안 좀씩 해왔겠죠. 자 그렇다면은 시험이 보통 패스가 몇 점 이상이 패스예요? 60점이요. 100점 만점에 50점이죠. 60점. 60점 그래. 60점만 넘으면 패스야. 근데 문제는 과목이 몇 개예요, 그 속에. 과목이 헷갈리죠? 세, 네, 상당히 준비가 안 됐지. 봐요. 과목이 몇 개고, 그럼 그 과목에서 분명히 꽈락이 있을 거예요, 꽈락. 꽈락은 아세요? 어, 숟가락이 저기 전체적인 거 60점이 안 넘어가면 아, 큰일 저기 났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시험 요강부터, 40점. 시험 요강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각 과목별로 과목 단 하나라도 40점 이하면은 전체 다 네, 실패란 얘기예요. 전체가 네,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표님이 집중하실 거는 지금 제일 모르는 분야에 있어. 그 과목이 지금 네 개인지 다섯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중에 제일 못하는 거 그거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기출문제 5년 정도 있죠? 기출문제 네. 가지고 뭘 해? 지금 시간이 있으면 기출문제 풀어보면 좋은데요. 지금 풀 능력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출문제를 답을 써놓고 외우세요. 이거 되게 웃긴 거죠. 답을 써놓고 외우래네. 기출문제 답을 써놓고 외우세요. 5년치를. 그러면 그거 한 며칠이면 봐요. 아셨어요, 대표님? 굉장히 시리어스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좋은 팁을 주셔가지고. 아니, 지금 왜냐면,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50만 원짜리 컨설팅 드리는 거라고. 아니, 제가 저기, 뭐야, 문제 읽고 답을 쓰니까 너무 어, 헷갈리더라고요. 아, 아, 근데 지금 답부터 외우라는 게 너무, 지금 제가 치트키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네, 보세요. 치트키를 알려드린 치트키. 거의 뭐 속임수야, 이거는. 답을 써놓고 5년치를 달달 외우세요. 달달. 네, 그,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건 나는 100점 맞을 자신이 이제 생겼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1000페이지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슬슬 넘기면서 핵심 위주로 보세요. 근데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어떻게 시간을 정해 놨냐? 오늘 10시간 동안 나 독서만 하는데 1시간에 100페이지 분량을 그냥 정해 놓으세요. 만약 1시간에 100페이지를 못 읽었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 100페이지야. 아셨죠? 두 번째 100페이지가 그 다음 1시간에 정해진 거예요. 세 번째 100페이지는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 정해진 100페이지야. 아셨죠? 그러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건너뛰든 간에 10시간에 1000페이지 읽죠. 그렇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읽긴 읽잖아요. 앞에 100페이지는 만약 30페이지밖에 못 읽고 70페이지 건너뛰었을 수도 있어. 근데 두 번째 100페이지는 어쨌든 또 읽겠지. 그래서 50페이지보다 또 50페이지 못 보고 건너뛰었어. 세 번째 100페이지.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럼 1000페이지를 훑기도 훑었어. 숭숭숭숭 있지만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10번 반복하다 10번. 그럼 숭숭숭숭 뚫린 게 이제 숭숭숭숭 보이기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그 10번 반복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사람이 하루에 10시간 집중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모든 걸 다 끊어야 돼요. 아시겠죠? 전화기고 나발이고 집에서 살림 다 때려쳐야 돼. 살림이고 누구 보살피는 거 다 때려치고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심지어 뭐 어디서 외식 다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합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서 해야지. 합격하고 그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은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10번 정도 그 1000페이지짜리 그렇게 빠른 속도 10번 제끼시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한번 보세요. 모의고사. 내가 얼마나 푸나 거기서 보시라고. 그러면 분명히 다 50점 넘을 거예요. 어떤 건 70점도 되고. 그러면 평균 60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아, 지금 네. 그 시험 예, 컨설팅 왜냐면 이게 50이 되니까 읽었던 50이면 게 기억이 안 젊으신데 왜 그러세요? 나더라고요. 50이면은. 예, 읽은 게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사실은 제 자신한테 너무 놀랐어요. 자, 읽은 게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뒤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중학교 때는 기억 났나요? 한 번 읽으면? 저는 기억 안 났는데. 요즘은 기억나는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기억이 안 났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더 똑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들었다는 거 완전 핑계예요. 저는 저를 가지고 맨날 테스트 해보거든요. 핑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어, 우선은 하세요. 결심하고서 하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아셨죠? 시간 너무 많이 남았네. 다음 달부터 해도 되긴 해, 심지어. 네, 무슨 말인가. 너무 좋은 팁을 받았어요, 오늘. 예. 네, 꿀팁이고요, 감사합니다. 꿀팁이에요, 꿀팁. 그래서 네, 네. 항상 얘기하는 게, 저를 만나는 사람은 다 성공에 이만큼, 어? 점프해서 가는 걸 저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벌써 11시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과 1시간 동안 다음에 한 2주 후에 한 번 더 할 건데요. 그때 질문 좀 가지고 오시고요. 필요한 부분, 플래너의 어느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가 궁금하고, 뭐, 아이디어 메모가 궁금하고, 앞에 멘토링 궁금합니다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그거를 딱딱 제가 풀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